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거나 익숙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혹시 나도 치매 시작하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시죠. 저도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을 보신 분들은 그 두려움이 더 크실 거예요. 실제로 치매라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단순히 기억력만 잃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못 알아보고 자식들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화장실도 못 찾고 밥 먹은 걸 잊어버려서 계속 밥을 찾고 결국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암에 걸려도 치매는 걸리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사자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24시간 돌봐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치매가 무조건 운명처럼 찾아오는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치매의 35%에서 40%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 거. 치매를 일으키는 요인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35에서 40 정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선택하는 음식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뇌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료하면서 정말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셨는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며칠 전 일도 기억을 못 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심지어 집 근처 슈퍼마켓 가는 길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이미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계셨고 이제 끝이구나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정말 열심히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매일 똑같이 드시던 흰 쌀밥과 국, 찌개 대신에 다양한 채소와 생선, 견과류, 과일을 골고루 드시게 했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며칠 전 일도 기억해내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기억력 점수가 30%나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장도 보시고 손주랑 장기도 두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어요. 물론 완전히 젊었을 때처럼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음식이 가진 힘이 정말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나이 들면 원래 잊어버리는 거지.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나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하버드 의대, 시카고 러시 대학교, UCLA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들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조리하는 게 좋은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전부 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조리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 먹던 음식에 조금씩 더하거나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리 못하는데 귀찮은데 하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냥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하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예요. 작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먹는 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5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장 보실 때 이 음식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게 바로 1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뇌처럼 생겼어요. 주름진 모양이 딱 뇌랑 똑같죠. 옛날 어르신들이 닮은 것끼리 통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한 속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 UCLA 연구팀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호두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훨씬 높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호두가 이렇게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뇌세포를 감싸는 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전깃줄에 전련체가 있잖아요. 그 전련체가 튼튼해야 전기가 새지 않고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도 막이 튼튼해야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막이 약해지면서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데 호두의 오메가3가 이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호두는 칼로리가 꽤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대략 28g 정도가 적당해요. 호두 반쪽으로 치면 7개에서 12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생호두를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구운 호두나 설탕 코팅된 호두는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두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패돼서 쓴맛이 나고 영양소도 떨어지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푸른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같은 것들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교에서 장기간 연구를 했는데 하루에 한 접시 이상 푸른 채소를 먹은 사람들의 뇌 나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11년이나 젊게 유지됐다는 거예요. 11년이면 정말 큰 차이죠. 70세인 분의 뇌가 59세처럼 작동한다는 뜻이니까요. 왜 푸른 채소가 이렇게 좋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핵심 성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 K예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엽산인데 이건 뇌 속에 쌓이는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뇌의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뇌에 염증이 생기는 게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푸른 채소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푸른 채소는 하루에 한 접시는 꼭 드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기름을 조금 곁들여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져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만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세 번째 음식은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기름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호두의 오메가3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뇌세포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기름은 조심해서 써야 해요. 왜냐하면 열에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찌개나 나물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불을 끄고 살짝 넣는 게 가장 좋아요. 양은 하루에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들기름은 공기나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니까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 두셔야 해요. 개봉한 지 너무 오래된 들기름은 쓴맛이 나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신선한 걸 쓰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오디 같은 것들이죠. 이 작은 열매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켜요. 특히 뇌세포는 이 활성산소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인상적인 연구가 있었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노인분들에게 블루베리 주스를 꾸준히 마시게 했더니 몇 개월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빠지는 걸 막은 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진 거죠. 베리류는 생과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냉동 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에는 당분이 들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리 주스는 당분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까 생과일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다섯 번째 음식은 강황입니다. 카레에 그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인데 요즘은 마트에서 강황 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치매의 주범 중 하나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이는 건데 커큐민이 이걸 직접 분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는데 인도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강황은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거의 안 돼요. 장에서 흡수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후추를 함께 드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황을 쓸 때는 꼭 후추를 함께 넣으셔야 해요. 어떻게 먹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밥 지을 때 강황 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고 후추를 조금 뿌려서 지으면 노란 밥이 되는데 맛도 나쁘지 않고 효과도 좋아요. 아니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강황을 조금 넣고 후추를 뿌려도 돼요. 카레를 만들 때도 좋고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티스푼 반 정도씩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 음식을 다 알려드렸어요. 호두, 푸른잎 채소, 들기름, 베리류, 강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두는 하루 한 줌,
푸른 채소는 하루 한 접시, 들기름은 하루 한 큰 술을 마지막에, 베리는 하루 한 줌, 강황은 티스푼 반 정도를 후추와 함께해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세요. 내일 장 보실 때 이 음식들 중에 하나라도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두, 푸른잎 채소, 들기름, 베리류, 그리고 강황이었습니다. 이 5가지는 전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음식들이에요. 그냥 좋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지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매일 5가지를 다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월수금에는 호두를 간식으로 먹고 화목토에는 시금치 나물을 한 접시 더 드시고 일요일에는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거든요.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제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들이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어요.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셨죠. 그런데 며느리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포기하지 않고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매일매일 챙겨드렸고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기억력 검사 점수가 30%나 올라갔고 지금은 손주랑 장기도 두시고 친구분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 수 있을 만큼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젊었을 때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음식이 가진 힘이 정말 이 정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절대 운명이 아니에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장을 보러 가실 때 호두 한 봉지, 시금치 한 묶음, 들기름 한 병, 블루베리 한 팩, 강황 가루 한 통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바랍니다.